여러분, 차가운 물에 씻어낸 초록빛 브로콜리를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속에 툭 던져 넣으시나요? 잠시 후 선명해진 초록색 송이들을 건져내어 매콤달콤하고 붉은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입안 가득 아삭하게 씹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건강한 한 끼를 먹고 있다고 믿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즐거운 식감 뒤에는 영양분이 처참하게 파괴된 채 버려진 껍데기만 남아 있으며, 오히려 붉은 양념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독이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달라붙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식습관은 단순히 아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깨끗했던 유리창에 검은 그을음이 내려앉듯 여러분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을 하나둘씩 막아버려 결국 회복하기 힘든 신부전의 벼랑 끝으로 여러분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일 위로 꼽은 이 고귀한 브로콜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밧줄이 되지만 잘못 먹는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낫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들 3명 중 1명은 이미 신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이기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하신다면 여러분은 4가지 기적 같은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브로콜리의 영양을 도구로 바꾸는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신장을 다시 숨쉬게 하는 황금 조합 음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영양 손실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전문가들만의 특별한 손질법과 조리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암세포를 뿌리 뽑는 천연 경찰관인 설포라판 성분을 몸 안에서 폭발시키고 활성화하는 비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영양 저장고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브로콜리 속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포들을 찾아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경찰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속에 잠자고 있는 설포라판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특별한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효소는 브로콜리가 잘게 잘리거나 씹힐 때 비로소 활성화되며 설포라판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설포라판은 노년기에 접어든 여러분의 몸에서 5가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첫째는 강력한 항암 작용입니다. 노화로 인해 약해진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어 신체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둘째는 혈관 청소기 역할입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엽록소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끈적한 노폐물을 씻어내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고혈압 예방에 기여합니다. 셋째는 신장 건강의 수호자입니다.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사구체의 염증을 줄여주어 우리 몸의 여과장치인 신장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넷째는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연골 파괴 효소를 차단하여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5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수록 침침해지는 시력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브로콜리의 효능을 매일 온전하게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전해드릴 정보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큼 소중한 지식들입니다.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심코 저질렀던 브로콜리 섭취의 치명적인 실수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될 상극 음식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브로콜리가 가진 놀라운 5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탁 위에서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브로콜리를 요리할 때 펄펄 끓는 물에 듬뿍 넣고 초록색이 선명해질 때까지 푹 데쳐내시나요? 그리고 그 데친 브로콜리를 매콤달콤한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 2가지 습관을 모두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브로콜리의 보약 같은 성분을 모두 파괴하고 오히려 내 몸의 혈관과 신장을 공격하는 무서운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치는 행위가 왜 위험한지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속에 잠자고 있는 항암 경찰관인 설포라판을 깨우기 위해서는 마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효소는 열에 지극히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단 1분만 지나도 마이로시네이즈 효소는 거의 90% 이상 파괴되어 버립니다. 결국 효소가 사라진 브로콜리는 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브로콜리를 드셨겠지만 사실상 영양가가 텅 비어버린 초록색 섬유질 덩어리만 씹고 계셨던 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설포라판 외에도 수용성 영양소들이 가득한데요. 물에 넣고 삶는 과정에서 이 귀한 영양소들은 모두 물속으로 녹아나와 버려지고 맙니다. 시금치나 다른 채소들처럼 살짝 데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브로콜리에게 끓는 물은 영양소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닿는 순간 브로콜리의 세포막은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생명의 기운들은 증발하거나 물에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어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끓는 물에 오래 머물수록 브로콜리 특유의 조직감이 무너지면서 소화효소의 활동마저 방해받게 되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스인 초고추장과의 결합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브로콜리의 쓴맛을 감추기 위해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셨을 텐데요. 초고추장의 주성분인 식초가 브로콜리와 만나는 순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추장의 산성 성분인 식초는 이 베타카로틴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립니다. 보약이 될 성분을 양념 하나가 도구로 바꾸는 꼴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성분들끼리 서로 충돌하여 파괴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초고추장 속에 들어있는 과도한 설탕과 나트륨은 60대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취약한 신장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초고추장 특유의 매콤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대량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트륨은 혈압을 상승시켜 사구체라고 불리는 신장의 미세한 필터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브로콜리가 자극적인 양념과 만나 오히려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건강을 위해 올렸던 그 빨간 양념과 끓는 물이 사실은 소중한 내 몸의 세포들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장 수치가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당장 이 초고추장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입에서 즐거운 맛이 몸에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브로콜리 자체는 완벽한 음식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습관이 그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고추장의 강한 향은 브로콜리가 가진 천연의 향과 맛을 가려버려 뇌가 영양소를 인지하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브로콜리의 영양을 100% 지키면서 혈관과 신장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물에 삶는 대신 찜기를 사용하여 증기로 5분 이내로 짧게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증기로 익히면 마이로시네이즈 효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 역시 초고추장 대신 뒤이어 설명해 드릴 건강한 기름이나 천연 양념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친 신장을 쉬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깨끗한 생명력이 흐르고 신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는 그날까지 제가 올바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끓는 물과 초고추장이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파괴하는 첫 번째 주범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두 번째 대기 음식은 여러분의 신장 안에 날카로운 돌덩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아침마다 브로콜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생즙이나 스무디 형태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항암 효과가 뛰어난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보약 중에 보약이 될 것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장의 필터를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사구체 신염과 요로, 결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유 속에 가득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아주 무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결정체는 물에 녹지 않고 우리 몸의 정수기인 신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결정체들이 서로 엉겨붙어 날카로운 돌덩이인 결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돌들이 신장벽을 긁고 지나가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의 여과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의 대사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세한 찌꺼기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정체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65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김 어르신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아침 데친 브로콜리 한 송이와 우유 한 컵을 믹서기에 갈아 드셨습니다. 1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하시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안에 커다란 산호 모양의 결석이 가득 차 있었고 신장 수치는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 어르신이 뼈에 좋으라고 마신 우유 속 칼슘이 브로콜리의 옥살산과 만나 뼈로 가지 못하고 신장에서 돌로 굳어버린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결석이 생기면 우리 몸은 뼈를 튼튼하게 할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칼슘이 신장에서 결석을 만드는데 다 써버려지니 정작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골다공증은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몸을 생각해서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뼈를 텅 비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와 채소는 무조건 궁합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브로콜리처럼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는 우유와 만났을 때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장기 손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유 속의 유당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내에서 가스를 과하게 생성하여 복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아진 복압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신장의 여과 압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혈관을 깨끗하게 하려던 노력이 신장 사구체를 피로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겪으시는 소화불량이나 옆구리 허리 통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아침 마신 브로콜리 우유 스무디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은 브로콜리 속 항산화 성분들의 흡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해야 할 좋은 성분들이 카제인과 엉겨붙어 대변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산 좋은 식재료들이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신장에는 돌을 만들고 혈관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을 위한다면 조화와 균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유와 함께 섭취된 브로콜리는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패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켜 혈액 속으로 독소를 내뿜게 되는데 이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몇 배의 일을 더 해야만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초록색 음료가 속으로는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60대 이후의 신장은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브로콜리와 우유를 절대 한꺼번에 갈아서 드시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를 드셨다면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우유를 섭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옥살산과 칼슘이 몸 안에서 서로 만나 돌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정수기인 신장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우리 혈액도 깨끗해지고 장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내 몸을 고통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오늘부터 이 두 음식의 거리를 꼭 지켜주십시오. 작은 식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유와의 조합이 신장의 돌을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번에 들려드릴 세 번째 대기 음식은 여러분의 기력을 앗아가고 장 건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로 무말랭이나 죽순과 같은 딱딱하고 질긴 식이섬유가 가득한 식품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오독오독 씹히는 무말랭이 무침이나 아삭한 죽순 요리를 브로콜리와 함께 반찬으로 자주 드시곤 합니다.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장에 좋고 변비 예방에도 최고라고 생각하시며 한 접시 가득 쌓아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60대 이후에 약해진 위장에는 이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 오히려 장을 멈추게 하고 배를 가스차게 만드는 지옥의 식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자체도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의 섬유질은 열을 가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여기에 무말랭이처럼 수분이 싹 빠져나간 딱딱한 채소나 죽순처럼 결이 질긴 음식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우리 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젊었을 때야 장 근육이 튼튼해서 이런 거친 음식들도 쓱쓱 밀어내며 소화를 시켰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거친 섬유질 뭉치들이 들어오면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머리카락 뭉치가 계속 쌓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거친 섬유질들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며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충분한 수분 없이 이런 음식들을 계속 섭취하면 장벽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장이 멈춰버리는 장폐색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라면 이 조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장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독소를 내뿜고 이 독소들은 다시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혈관을 오염시키고 신장에 다시금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고 먹은 브로콜리가 오히려 장을 막아 온몸에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죽순이나 거친 채소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브로콜리의 핵심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방해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거친 섬유질들이 장 내부를 긁어내며 영양소가 흡수될 틈도 없이 대변으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약처럼 챙겨 드신 브로콜리의 기운이 몸속에 남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꼴이 됩니다. 더욱이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집중되어 있는 장의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이는 단순히 배가 아픈 문제를 넘어 감기나 만성염증에 취약한 몸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몸에 좋다는 채소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와 죽순, 그리고 무말랭이를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은 위장에 커다란 돌덩이를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이 꼬이거나 막히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장에 휴식 시간 없이 거친 음식으로만 채우는 것은 노년기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런 거친 식사는 저장 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충분히 씹지 못한 채 넘어간 질긴 섬유질들은 위장벽에 상처를 내고 소화액 분비를 더디게 만듭니다. 결국 위에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장으로 넘어가 부패하고 혈관 속으로 탁한 기운을 내뿜게 됩니다. 맑은 피를 만들고 신장을 살리려던 여러분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더 무겁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 밤낮으로 연구하여 전해드리는 이 건강 지식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은 빛이 되고 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건행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욱 건강하게 꽃피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상극인 음식들을 모두 알아보았으니 다음 부분에서는 드디어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신장을 회복시켜줄 브로콜리의 진짜 황금 조합 음식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진짜 보약을 먹는 법,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로콜리의 영양을 파괴하고 몸을 해칠 수 있는 상극 음식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삶거나 초고추장을 찍어 먹고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꾸어 여러분의 꽉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친 신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진짜 보약 같은 조합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곁에 항상 있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입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 기름을 곁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고의 섭취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입맛에도 맞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구체적인 요리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브로콜리 참기름 무침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한 입 크기로 잘게 잘라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른 뒤 90분 정도 기다려 설포라판을 충분히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찜기에 넣고 강한 증기로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쪄냅니다. 너무 오래 찌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건져내야 합니다.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브로콜리에 소금 한 꼬집과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참기름을 듬뿍 넣어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참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하면 고소한 향이 일품인 최고의 건강 반찬이 완성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실 때는 살짝 볶는 형태도 좋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을 먼저 볶아 향을 낸 뒤 쪄둔 브로콜리를 넣고 30초 정도만 빠르게 휘리릭 볶아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풍미가 브로콜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서양식 샐러드보다 훨씬 맛있는 약선 요리가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평소 소화력이 약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브로콜리라는 보약을 우리 몸속 깊은 곳까지 배달해주는 소중한 운송수단과 같습니다. 더욱이 참기름의 주성분인 리그나는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배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리그나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의 변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결합하면 마치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춘 무적의 군대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정한 치유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의 고소함은 브로콜리 특유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어 저작 작용을 돕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다 줍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흔히 걱정하시는 콜레스테롤 문제에 있어서도 이 조합은 매우 탁월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이 과정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는 신장의 사구체 혈관들이 압력을 이겨내고 맑은 소변을 걸러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드시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참기름 무침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기처럼 여러분의 노후도 건강하고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주방의 기름 한 병이 브로콜리와 만났을 때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성이 담긴 한 끼가 열첩 보약보다 낫다는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브로콜리와 만나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놀라운 단백질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기름과의 조합으로 혈관의 통로를 닦아주었다면 이제는 그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될 수 있는 깨끗하고 튼튼한 에너지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없고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는 것을 보며 고기를 더 많이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60대 이후에 무작정 드시는 붉은 고기는 오히려 신장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다시 기름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대안이 바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는 두부와 달걀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근육을 탄탄하게 재건해주는 이른바 착한 단백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부나 달걀을 곁들이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상호보완 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C는 두부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과 칼슘의 흡수율을 몇 배로 높여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뼈는 튼튼해지고 근육은 채워지니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보행 능력과 기초 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살을 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기둥을 바로 세우는 아주 소중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시는 73 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다리에 힘이 없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고기를 챙겨 드셨지만 오히려 신장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몸이 자주 붓는 부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이 어르신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매일 드시던 고기 대신 제가 알려드린 브로콜리 두부 달걀 요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은 신장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단단해져 친구들과 함께 가벼운 등산을 즐길 정도로 기력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르신이 드셨던 최고의 약선 요리인 브로콜리 두부 달걀찜의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한 두부 반모를 면보에 짜거나 칼등으로 으깨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달걀, 두 알을 풀어주는데 이때 신장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노른자 하나는 빼고 흰자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미리 쪄서 잘게 다져놓은 브로콜리를 듬뿍 섞어줍니다. 간은 소금 대신 다시마 물로 조절하여 나트륨 섭취를 최소화합니다. 이 반죽을 찜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은근하게 쪄내면 푸딩처럼 부드러운 영양 덩어리가 완성됩니다. 이 음식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으며 소화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랍한 성분은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과 만났을 때 세포의 재생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매일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데 노년기에는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의 사구체 세포나 혈관벽의 내피세포들이 활발하게 재생되어 몸 안의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이 다시금 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위적인 약물이 아니라 자연의 식재료가 주는 진정한 치유의 힘입니다. 또한 이 조합은 부종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다리나 얼굴이 붓기 쉬운데 두부와 브로콜리의 풍부한 칼륨 성분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깨끗한 단백질은 혈액 속의 알부민 수치를 적절히 유지해 주어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붓기가 빠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의 부담이 다시 줄어드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노년기 여성 어르신들의 뼈 건강뿐만 아니라 남성 어르신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시너지가 발생하여 몸속 구석구석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씻어내줍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대사를 주관하는 거대한 장기입니다. 이 깨끗한 단백질 조합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기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고기만 찾지 마십시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두부, 한 모와 달걀 한 알, 그리고 브로콜리 한 송이가
여러분의 신장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살려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쪄낸 이 부드러운 음식이 여러분의 지친 몸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깨끗한 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먹는 깨끗한 재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신장이 맑아져서 활기차게 산책하시는 그 뒷모습을 상상하며 이 식단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인생의 후반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기장입니다. 그 경기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브로콜리 두부 달걀 요리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과 혈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100세 시대의 건강한 주인공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브로콜리의 항암 효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줄 마지막 대보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으로 혈관의 길을 닦고 두부와 달걀로 튼튼한 근육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인 설포라판이 조리 과정에서 쉽게 손실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걱정하셨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식재료인 마늘과 양파가 있다면 브로콜리는 천하무적의 천연 항생제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맛을 내는 단계를 넘어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염증 뿌리를 뽑아내고 암세포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이른바 항암 항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과 브로콜리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익히는 과정에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마이로시네이즈가 일부 파괴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늘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황 함물과 알리신 성분은 브로콜리에서 손실된 효소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설포라판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즉, 마늘이 브로콜리에 잠자고 있는 항암 본능을 깨워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항암 효과가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양파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브로콜리의 영양소가 혈관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알릴 설파이드 성분은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신장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늘과 양파, 그리고 브로콜리의 만남은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하고 신장을 정화하며 암세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신장과 혈관을 살리는 올바른 요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브로콜리, 마늘, 양파, 살짝 볶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마늘을 미리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 실온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마늘은 공기와 접촉했을 때 비로소 알리신 성분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양파도 채를 썰어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미리 증기로 살짝 쪄서 대기시킵니다. 팬에 건강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서 준비한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 향을 냅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할 때 쪄놓은 브로콜리를 넣고 30초 정도만 아주 빠르게 볶아내십시오. 마지막에 불을 끄고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영양소가 살아있는 최고의 항암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 요리법은 특히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해주는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혈압 변화에 매우 민감한 장기인데
이 조합은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의 사구체가 받는 압박을 덜어줍니다.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마늘의 이뇨작용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마늘과 양파 한 조각이 우리 몸의 자생력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8세 박정자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몸속의 염증 수치가 높아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셨고 만성적인 방광염으로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대로 매일 저녁 식단에 마늘과 양파를 곁들인 브로콜리 볶음을 꾸준히 드신 결과 6개월 만에 병원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독했던 방광염이 사라지고 소변이 맑아졌으며 아침마다 붓던 얼굴이 몰라보게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마늘과 브로콜리가 자신의 생명수와 같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암 효과라고 하면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 주방에 항상 있는 흔한 재료들이 정답입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에 마늘 2쪽, 양파 반 개만 더하십시오. 이 작은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신장을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신장이 맑아야 피가 깨끗하고 피가 깨끗해야 온몸의 세포가 숨을 쉽니다. 마늘과 양파의 알싸한 향이 브로콜리의 영양과 만나 여러분의 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하는지 모든 비밀을 풀었습니다. 상극인 음식을 피하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황금 조합인 기름과 단백질, 그리고 항염 채소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병원을 대신할 것이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화롭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주방으로 가서 마늘을 다지고 브로콜리를 손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황금 조합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와 조합을 알고 있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조리법에서 실수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그저 깨끗이 씻어서 물에 데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브로콜리의 영양 성분은 손질하는 그 순간부터 불과 몇 분 사이의 조리 시간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브로콜리 조리 기술의 결정판인 90분의 법칙과 마법의 한 스푼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브로콜리를 씻은 뒤 바로 불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를 아주 잘게 조각낸 뒤 실온에 90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브로콜리 세포 속에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을 만드는 마이로시네이즈 효소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세포가 잘리고 파괴될 때 비로소 깨어나 설포라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자르자마자 뜨거운 열을 가하면 효소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잘게 자른 뒤 90분을 기다려주면 효소들이 충분히 일할 시간을 갖게 되어 설포라판 함량이 평소보다 몇 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소 30분이라도 꼭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짧은 기다림이 여러분의 몸속 암세포를 잡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끓는 물 대신 증기를 이용하는 오븐의 법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로콜리를 물에 담가 삶는 것은 영양소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찜기를 사용하여 증기로 익혀야 합니다. 이때 시간은 반드시 5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5분 이내로 증기를 쬐어주면 마이로시네이즈 효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5분간 증기로 익힌 브로콜리는 색이 선명하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데 이때가 가장 영양가가 높은 상태입니다. 푹 퍼진 브로콜리는 이미 죽은 채소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미 조리된 브로콜리를 심폐소생시키는 마법의 한 스푼 비법입니다. 혹시 밖에서 식사하시거나 이미 물에 푹 데쳐버린 브로콜리를 드셔야 할 상황이 생기셨나요? 이럴 때는 겨자나 고추냉이 한 스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겨자와 고추냉이, 그리고 무 속에는 브로콜리에서 파괴된 마이로시네이즈와 똑같은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미 열에 의해 효소가 사라진 브로콜리에 겨자 소스를 살짝 곁들이면 겨자 속 효소가 브로콜리의 성분과 반응하여 다시 설포라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영양소 복구 기술입니다. 매운맛에 거부감이 없다면 브로콜리를 드실 때 겨자나 무즙을 살짝 곁들여 보십시오. 잃어버린 항암 효과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빽빽한 송이 사이에는 먼지와 벌레, 그리고 왁스 성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대충 물에 헹구면 물방울이 겉돌며 속까지 닦이지 않습니다. 그릇에 물을 가득 담고 브로콜리를 거꾸로 세워 10분 정도 담가두면 닫혀있던 꽃봉오리들이 열리면서 이물질이 빠져나옵니다. 그 후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가볍게 헹구어내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드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브로콜리는 신장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전달하지 않아 여과 기능을 돕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조리 기술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90분의 기다림과 5분의 증기요법, 그리고 겨자의 마법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비법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브로콜리에 숨겨진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채소 한 송이를 먹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무심코 저질렀던 뜨거운 물의 실수와 초고추장의 위험, 그리고 신장의 돌을 만드는 우유와의 상극 관계를 통해 우리 몸을 지키는 소중한 방어선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참기름의 고소함과 두부의 단백질,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항암 시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지친 신장을 회복시키는지 그 과학적 진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치료실입니다. 오늘 배운 90분의 기다림과 5분의 증기조리법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장이 맑아야 자식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걷는 그 한 걸음이 가족 모두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의 건강은 비싼 명약이나 화려한 수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브로콜리 한 송이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혈관에 깨끗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신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저와 인연을 맺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분께 이 생명의 정보를 전파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으시다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그분들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를 떠올리며 댓글창에 건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소통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맑아지고 신장이 튼튼해져서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